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세 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OA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아산병원 이범식입니다. 이번 주제는 토탈리의 얼라이먼트와 관련된 크로스파이어인데 아무래도 제가 맡은 전통적인 메카니컬 얼라이먼트는 임플란트 서바이벌을 장점으로 강조를 하게 될 것 같고 반대로 한혁수 교수님이 발표하실 페이션트 스페시픽 얼라이먼트는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펑션이나 세티스팩션에 좀 더 강점을 내세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탈리는 엔드스테이지 우회를 치료하는 아주 좋은 수술이지만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지가 항상 환자들의 관심사입니다. 초창기에도 한 90% 이상의 장기 생존율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95% 이상의 우수한 10이어 서바이벌이 보고되어 있고 과거에는 폴리에틸렌 웨어가 주된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였지만 재질과 소독 방법의 문제가 개선되면서 최근에는 주로 인펙션이랑 루즈닝이 주요 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 시기를 보면 초기에는 인펙션이 더 큰 원인을 차지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점점 루즈닝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토탈리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루즈닝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토탈리에서는 스트레스를 이분하게 디스트리뷰션 할 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3도 이내의 뉴트럴 얼라이먼트를 만드는 것이 에이셉틱 페일리어를 줄일 수 있는 골드 스탠다드로 여겨져 왔고 특히 이제 피머와 티비아를 역학적 축에 90도로 자르는 미카니컬 얼라이먼트가 아웃라이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리프로듀스블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헝거폴드 등이 내추럴 니와 같은 약간의 바루스 인클리네이션을 줘서 티비아를 자르는 걸 주장하기도 했지만 에러의 발생률이 높아서 현재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왼쪽의 그래프들처럼 바루스가 있을 경우 서바이벌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어 왔는데 한 10년 전부터 바루스 있거나 없거나 별 차이가 없었다는 몇몇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얼라이먼트에 대한 논란이 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얼라이먼트에 따른 임플란트 서바이벌의 결과들을 모아서 분석한 결과인데 말얼라이먼트가 정말 큰 위험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의 결과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를 이제 바루스와 발구스로 좀 나눠서 비교를 해보면 발구스는 괜찮았지만 바루스 아웃라이어에서는 여전히 뉴트럴 얼라이먼트에 비해서 페일리어의 리스크가 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저희 병원에서 수술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포스트오피 얼라이먼트에 따른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피머 커팅을 한 6, 7도 가이드로 잘랐기 때문에 피머 사이드에서 좀 에러가 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바루스의 비율이 한 25% 정도 되었습니다. 결과는 바루스 아웃라이어 환자에서 에이스테틱 페일리어가 루즈닝 8%, 그 다음에 웨어 레이트 한 2% 정도로 한 10% 정도에서 발생했고 그 리스크는 뉴트럴에 비해서 한 5배 이상 높았습니다. 주목해서 볼만한 것은 이 환자들의 이제 생존 곡선을 그려보니 그 차이가 초반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10년 이후에 서서히 뚜렷하게 나타나기 벌어지기 시작하였고 위치는 주로 이제 TBR 사이드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토탈리의 페일리어는 주로 이제 나이 든 사람에서보다 젊은 환자에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많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얼라이먼트가 특히 젊은 한 사람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병원 환자들 중에서 수술한 지 20년 이상 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리비전에 대한 분석을 시행했는데 기존 문헌들과 마찬가지로 웨어나 루즈닝 같은 에이셉틱 페일러는 60대 초반이나 특히 이제 60대 이하의 젊은 환자들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의 생존 곡선을 보면 루즈닝은 조금 빨리 나타나기 시작했고 웨어는 한 10년 이후에 이제 그 원인이 되기 시작했는데 역시 10년 이상의 장기 추시에서 그 차이를 확연히 볼 수 있었고 특히 이제 그 바루스가 유해한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어서 이런 젊은 환자에서는 얼라이먼트를 특히 잘 맞춘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보시면 54세에 좀 젊은 나이에 수술을 했던 환자인데요. 뉴트럴 얼라이먼트로 포스트옵을 잘 만들어줬고 쭉 보시면은 20년 넘게 중간에 힙 프랙처가 있어서 약간 발구스로 얼라이먼트가 틀어지긴 했지만 루즈닝 없이 잘 쓰고 있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역시 이제 50대 좀 일찍 수술했던 환자인데 이 환자는 포스트옵이 바루스 아웃라이어에 속했었고 점점 이제 바루스가 진행을 하더니 10년이 되기 전에 메디알 사이드로 피머가 무너져서 루즈닝이 발생해서 리비전이 필요했던 케이스입니다. 또 다른 50대 환자인데 또 역시 바루스 아웃라이어였고 9년째 정도까지 뭐 괜찮다가 그때부터 약간 루즈닝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10년째 이제 완전히 티비아 콜랩스가 돼서 리비전을 해야 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미카니컬 얼라이먼트는 피머 티비아를 각각 이제 수직으로 자르는 방법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중요한 뉴트럴 얼라이먼트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피머 포스테리어는 어느 정도 이제 익스턴 로테이션해서 자르고 어느 정도의 리가멘트 릴리즈를 통해 밸런스를 맞추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의 토탈리에서의 리미테이션으로 수술에 이제 환자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져서 20%의 환자에서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이 이제 보고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원인이 네이티브의 뒤에 카이네마티스를 변화시키는 것이 원인이 아닐까 하는 차원에서 여러 저자들이 다른 수술 방법들을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벨레만 등이 뉴트럴이 모든 사람에서 정상은 아니라는 그 체질적 바루스의 개념을 발표하면서 스테판 하웰 등에 의해서 환자의 조인트 라인을 유지하고 리가멘트는 가급적 릴리즈하지 않는 리서피싱 개념의 카이네마틱 얼라이먼트를 제안하였는데 방법을 간단히 보시면 피머 디스탈과 이제 AP를 조인트 라인에 맞게 자르고 티비아 컷을 통해서 어저스트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웰의 결과를 보시면 티비아 바루스가 한 75%에 달했고 조금 이상한 거는 전체 얼라이먼트는 발구스가 더 여전히 많았고 바루스는 6%로 원래 이제 체질적 바루스 얼라이먼트의 분포보다는 반대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티비아를 더 자르게 되면 본 스트렉스가 약해지고 특히 이제 루즈닝은 피머보다는 티비아에서 월등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파이니트 엘리먼트 연구에서도 카이네마틱 얼라이먼트에서 티비아의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결과도 있어 과연 이렇게 이제 수술하는 것이 괜찮은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이네마틱 얼라이먼트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티비아의 스트레스 증가가 우려되었던지 최근에는 티비아를 먼저 이제 자르고 피머에서 어저스트하는 인버스 카이네마틱 얼라이먼트 아니면은 일정 각도 이상으로는 잘 안 자르고 유지를 하면서 나머지를 이제 소프트 릴리즈를 조금 하는 리스트릭티드 카이네마틱 얼라이먼트 등 여러 가지 변형된 방법들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미카니컬 얼라이먼트와 카이네마틱 얼라이먼트에서 파생된 방법들을 정리한 표인데 단순히 그냥 요약해서 비교하면 미카니컬 얼라이먼트와는 달리 이런 이제 퍼스널라이즈드 얼라이먼트의 범주에 속하는 방법들은 조인트 라인에 맞춰서 본을 자르고 리가멘트는 가급적 건드리지 않고 본컷을 미세 조절을 통해 밸런싱을 한다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프트 티슈를 건드리는 것과 본컷을 통해 티비아를 바루스를 자르면서 어저스트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더 안전할지는 자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BJJ에 발표된 환자의 이제 500명의 건강한 사람과 오해 있는 환자의 얼라이먼트와 조인트 라인 오블리퀴티에 대해서 분석을 한 그래프인데요. 이것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바루스에 있고 조인트 라인 오블리퀴티도 한 20-30%의 환자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를 따라서 환자의 조인트 라인을 유지해서 이제 본을 자르는 수술을 한다고 치면 뉴트럴 중에서는 약 30%에 가까운 사람 바루스 컷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역시 이제 30% 가까운 이제 체질적 바루스가 있는 사람도 TBR을 바루스로 잘라야 하는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러한 새로운 테크닉에 대해서는 하웰의 케이스 시리즈를 이외에는 장기 출시가 아직 없고 쇼트엄 RCT 연구만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기능이나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은 미카니카 엑시스에 비해 비슷하거나 조금 나은 정도의 결과만 있어 앞으로 좀 더 장기적인 출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 후에 이제 환자의 만족도가 개개인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이전보다 증상이 나아진 것만으로도 만족하지만 어떤 환자들은 이제 완전히 정상이 되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수술을 받기 때문에 계속 이제 불평감도 호소하고 불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의 주관적인 평가는 비단 이제 얼라이먼트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그 환자의 환경, 그 다음에 이제 메디컬 코모비티드 등 여러 가지 수많은 요소들이 작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최근에 소개되고 있는 퍼스널라이즈 얼라이먼트는 수술의 방법, 얼라이먼트와 밸런싱을 하는 방법을 바꿈으로써 결과를 좋게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 신기술을 이렇게 막연히 쫓아가기보다는 아직은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전적인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도하고 해볼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만 아직 이제 쇼트텀 클리니컬 아웃컴조차 이게 더 나은지조차 아직 결론이 안 나와 있고 이 카네마틱 얼라이먼트가 좋다는 논문에 제시된 케이스인데 이렇게 이제 바루스로 수술하고 나서 10년 뒤에 이제 이게 잘 멀쩡하게 잘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고 그때 이제 환자들 만족도도 역시 괜찮을까 하는 것은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컨벤셔널 메카니컬 액세스에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을지 불확실하지만 좀 더 편하게 쓸 것인가 아니면 좀 더 편하지만 재수술을 할 확률을 좀 줄이고 확실히 오래 쓸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일반적인 이제 서전 입장에서는 아직 불확실하고 테크닉 에러의 위험성이 높은 새로운 기술을 쫓아가기보다는 기존에 정립된 메카니컬 액세스 방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3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5회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